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 증시가 모처럼 의욕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8,000, 나스닥 5,000, S&P 500 지수 2,100선이라는 키 레벨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이 이번 6월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가운데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이제 상승을 했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모멘텀이 있기는 했죠. 블룸버그 통신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트로이카라고 하는 ECB, IMF, 유럽연합 이 트로이카 채권단의 어떤 이 배후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독일의 어떤 강경론도 일조를 했었는데 마침내 독일 정부가 그리스에 대해서 좀 온정의 손길을 뻗칠 약간 분위기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앙겔라 메르켈 이제 독일 총리는 그야말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유로존 그리스 잔류라는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 30날 일괄 상환하기로 한 IMF 채무 변제일인데 그 전에 그리스에 이제 어떤 숨통이 트일까? 결국은 독일에서 어쨌든 저런 이제 지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된 이상 다른 채권단과의 협상도 결국은 그리스에 유리한 쪽으로 좀 전개가 될까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블룸버그 인포그래픽 보면은 이제 잔이 깨지는 거 여기가 이제 디폴트라고 하고 여기는 협상에 타결되는 딜 잔에 물이 가득 찬 한 절반보다는 그래도 약간 위험한 쪽이긴 하지만 요 독일의 그리스 지원 뉴스 하나만으로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은 상당 부분 안정감을 되찾았고 그야말로 다운 그레이디드 됐다라는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반기로 나오는 걸 텐데 세계은행 경제 전망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성장하고 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해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쩐 일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이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금 199페이지짜리인데 이거 아침에 보다가 참 거의 저도 그랬었는데 글로벌 성장률을 3%에서 2.8%로 0.2%포인트 하향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누가 뭐래도 연준의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고, 우리 한국 출신의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글로벌 성장 엔진은 누가 뭐래도 이머징인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모르겠지만 이 이머징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히 자립했다고 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연준이라고 하는 페더럴 리저브라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 전부 부정적인 거, 금리 인상이 어떻고 신흥국이 어떨 것 같고 다 이 100몇 가지 막 표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도 연준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이 세계은행도 연준 금리 인상을 너무 이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무 이제 빨리 나오는 게 세계 경제에 리스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세계은행까지도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뭐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부정적인 예상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거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약보다는 좀 독이 될 소지가 더 많다. 이렇게 봤고 이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뭐 저의 지식도 그리고 우리 시간도 짧기 때문에 중요 내용만 지금 좀 캐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 테이퍼, 이제 1년 전에 그 테이퍼 여파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 이제 국가별로 이제 쭉 나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만 나온 거를 좀 한번 볼까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에 충격은 없었으나 자금이 일부 좀 유출이 되긴 했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수정치든 뭐든 간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실 여기에 있는데, 물론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 테이퍼하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레이트 하이크하고도 그 여파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이제 어떤 과연 어느 나라가 얼만큼 취약하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취약 지수는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이 취약 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에 이제 속해 있다. 이거는 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IMF에 이어서 이번 주 세계은행까지도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이면서 조심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CNBC에서도 이건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하면서까지 거기에다 연준이라는 구실을 갖다 붙인, 연준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내놓은 세계은행의 복심은 무엇이냐. 적어도 IMF에 뒤따른 것은 맞다는 CNBC의 분석입니다. 언제까지? 앞에서 보신 대로 내년까지 이제 미뤄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 표명이었고요. 물론 세계은행과 IMF의 이런 사항은 권고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이제 심중을 움직일 만한 뭐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봤을 때 이 IMF와 세계은행의 이런 이 경고는 과연 실체에 뭘 담고 있느냐, 달러 강세를 원치 않는 것, 그리고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 상승이 과도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정도의 이제 경고를 담고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를 사실 뭐 음모론으로 얘기하기에는 IMF든 월드뱅크든 사실은 미국이 최대 출자국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각각 배역을 나눠가지고 그동안 너무 친시장적이고 비둘기파적인 캐릭터만 보였던 연준이 이러다가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더 충격을 받을까봐 올해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IMF나 세계은행이 약간 이제 때리는 시어머니가 아닌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면서 서로 뭐 이제 어떤 아름다운 이런 연착륙을 위해서 배역을 나누는 것인가,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하면 음모론으로 또 한없이 끝없이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6월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보고, 9월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월가 유력 하우스 중에 하나인 시티그룹이 6월도 9월도 아닌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참 정반 합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합리적 사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얘기하기로는 줄라이 4th,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요때가 이제 사람들이 올해 이제 그 해에 들어서 여름 휴가를 가기 시작하는 가장 이 메인 시즌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7월은 바베큐에도 좋지만 금리 인상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지난 이제 99년도부터 이제 이 사례를 봤을 때 어저께 잡 오프닝 구인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고용 서프라이즈가 무시 못할 수준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고용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하고 갭이 큰 상황에서 따라 올려 붙이지 못하면 오히려 이 고용의 서프라이즈가 무시받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7월 금리 인상이 이제는 적당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민감한 지표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또 추가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는 세계은행의 경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달러 가치가 또 한 번 꺾여준 게 어떤 이제 밑거름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땠느냐? 1.86%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연고점을 또 한 번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뭐 그리스고 뭐고 다 빼고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서 자금이 빠져서 위험자산인 주식과 상품으로 갔던 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 단기적 해석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급등을 보고 우리가 어제 억울했던 하락분을 당연히 만회하는 게 당연지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그리스 같은 시장의 악재는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국제 신평사 3개가 있습니다. 피치,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요 세 개 중에 가장 매파적인 기관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인데요. 오늘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하고 각종 채권, 외환, 그리고 자국 신용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이제 더 내려갈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깎았네. 참 라고 생각했고요. 트리플 C 플러스에서 뉴트럴 트리플 C로 하향을 했습니다. 12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에 디폴트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근거를 달았고요. 그리스 대내외 좀 유동성 악화에다가 공공부채가 과다하다는 점을 또 신용등급 하향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제 사실 앞에서 보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다시 본다면은요,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디로 번져가냐면 달러 엔 환율. 사실 코스피 이제 수출주, 뭐 자동차, IT 다 마찬가지인데 이 민감도가 가장 큰 게 이제 달러 인덱스와 달러 엔 환율이었는데, 지금 달러 엔 환율이 급하게 슈팅하는 구간에서 코스피의 좀 하락 부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하락을 주도했던 것이 국내 시총 상위 수출주들의 환율에 민감한 업종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달러의 추가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달러엔 환율의 이제 추가 상승이라고 하고 엔화의 추가 절하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달러엔 환율 124엔대에서 122엔 후반대로 한꺼번에 캡락을 시켰고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여기서 V자로 치고 올라가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대로 미국 증시도 모처럼 이게 뭐 쇼커버든 뭐든 간에 의욕적인 반등을 이뤄낸 아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메르스라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어떤 투심에도 바이러스가 주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희화화해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저를 리냐는 식의 이제 좀 시각이 있는데, 뭐 어떤 옐로우 저널리즘에서는 그렇게 뭐 비판하고 뭐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통한 언론들도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타임지 보실까요? 온라인판에서 이거 이제 엊그저께 우리나라 SNS를 타고 돌아다녔던 거 다 뭐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이게 평택 어느 결혼식장의 이제 웨딩 사진인데, 물론 이게 그냥 유머 사진, 연출 이제 이런 걸로 밝혀졌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된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이제 한국인들의 정서는 메르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아틀란틱에서는 왜 도대체 유행하는 게 한국에서만 저렇게 메르스가 유행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메르스의 어떤 진원지가 됐던 삼성 서울병원, 뭐 사견 없이 말씀드리면 국내 최고의 사실 3차 진료기관이고요. 의료진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면에서 뭐 그야말로 국내 이제 탑 의료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제 많이 아픈 중증 환자들이 야,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봐. 거기 가면은 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워낙에 중증 환자가 많이 모인 유명 병원에서 이게 발병을 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이제 이걸 걸렸을 때 이제 이 치사율이 나타난 것이고, 아니 화면 보시면서 이제 그런 허화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만 메르스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제 환경적인 어떤 우연의 이 요소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이 치사율 40%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라는 법은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사우디의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좀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결핵이나 뭐 이런 거는 북한에서 치사율이 뭐 한 30% 된다 그러면 이게 그 환경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화시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2003년도에 이제 겪었던 이제 사스하고 비교했을 때, 메르스가 오히려 이제 이 사스보다도 위험하지 않다. 이런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메르스 공포는 좀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는 이제 해외 시각도 이제 물론 있고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만약에 금통위에서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서두르는 어떤 효과를 준다면은 결국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시장 관점으로 뭐 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있잖아요.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역발상도 필요한데, 왜 과거에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세자비 사망 시절에 영국민 전체가 이제 슬픔에 빠졌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자살한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베르테르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식당이든 어디든 가면 전부 막 손 씻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 이 개인들의 이제 어떤 위생 환경이 더 좋아지고, 결국 발병률이나 국민 건강에 있어서는 나중에 더 득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뚜렷한 반등을 보여줘서 56선을 회복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FOMC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등등을 생각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 쇼커버로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얼만큼 반등을 해도 다 이거는 아쉽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날로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옳게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